1 땡. 자,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자, 산염기 들어본 적 있죠? 어서. 책에서. 아, 책에서. 주원이는 어떤 책에서? 과학책. 과학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산염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잠깐 나왔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응. 재준아, 산염기 알아요? 아, 몰라요. 응. 주식이는요? 알아요? 얼마큼 알아요? 아, 조금. 조금. 유민은요? 조금. 조금. 얘기해보세요. 조금 아는 거. 비누는 염기성이에요. 오. 또. 레몬은 산성이에요. 오. 뼈도 산성이었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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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는 그 뼈? 네. 치크. 이거 뼈? 염기성이었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자, 봅시다. 오늘 배울 거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산이 뭐냐, 염기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유미처럼, 얘가 뭐였더라? 얘가 뭐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의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화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근데 그걸로 정의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정의가 나온 거고, 그걸로도 정의가 다 안 되니까 세 번째 정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환원을 정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뭘 입장에서 했었죠? 산소 입장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수소 입장에서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산화수 입장에서 하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됐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염기 정의도 처음에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염기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다 부족하다라 이거지.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가 새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그걸로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루이스 산염기 정의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정의나 루이스 산염기 정의는 아직 배울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산염기 정의에 나오는 걸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 산염이 뭐가 중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산이 뭐다, 염기가 뭐다, 이거를 일단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정의를 해주고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고 암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왜냐면 통합과학은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중화반응 파트하고 산염기 정의 파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산염기의 특징 부분에서는 걔네들의 특징인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그리고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중화반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암기는 좀 어쩔 수 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암기의 연속이죠. 수학도 암기죠. 그죠? 민선아, 네? 수학 암기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국어는요? 감으로. 감으로. 그래서 국어 점수 잘 나와요? 100점? 아니요. 그러면요? 제일 잘 맞은 점수? 91점? 91점. 제일 못 맞은 점수? 에이. 아니 근데 모의고사는 아니죠. 모의고사는 감으로 푸는 거예요? 네. 시험이 아니죠. 국어도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국어에서 저기 문학 파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내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작문이나 뭐 화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좀 자주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익숙하게 암기가 되어 있을 때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공부는요 다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암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고 풀면 되잖아. 근데 시험 때는 보고 풀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또 암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9구단 혹시 외웠어요? 당연하죠. 아 진짜요? 29? 18. 오, 36에? 18. 오, 63? 18. 와, 92? 18. 와, 18만 열심히 하네. 자, 여러분들 9구단 외우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고쌤이 빨라지죠. 예, 그겁니다. 암기를 하면요 훨씬 더 문제를 푸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를 하실 때도 개념을 보고 푸는 것보다는 개념 한번 쭉 훑어보고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쭉 이렇게 풀어보고 또 틀리면 틀려도 되잖아. 문제집은요 틀려도 돼요. 틀리라고 있는 거야. 문제집을 다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집을 다 맞았다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예요. 보고 했던가 아니면 진짜 머리가 좋던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막 한 번 들어도 막 이렇게 하고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계속 뭐 전교 1등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좀 재수 없는 애들. 아 여기 있나요? 전교 1등. 전교 1등. 안 해봤어요? 선생님 해봤어요? 저희 안 해봤어요?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암기 하자 말자? 하자. 암기를 잘하려면 자주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된다고? 자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 발음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봐. 선생님 처음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이렇게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말을 하는 거랑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머릿속에서는 다 알 것 같은데 말을 해봤을 때 잘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꾸 해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낯설은 거는 자꾸 보고 자꾸 말해보고 자꾸 주변에서 듣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산염기 정의 먼저 갈게요. 산 먼저 갈게요. 산은요 수용액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라는 얘기는 물에 녹였을 때라는 얘기야. 뭐에 녹였다고요? 물에 녹였어요 라는 얘기야. 자, 물에 녹여서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돼요.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할 거다? 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온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살짝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HCl이라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HCl. 자, 이 친구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었어요. 물하고 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요 HCl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들어갈 테지만 H가 약간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요. Cl이 약간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띠고 있는데 물이라는 입자가 산소에다가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되는데 산소 입장에서도 약간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요. 수소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이렇게 띠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 분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띵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이렇게 띠고 있는 입자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물 분자 자체가. 그래서 집에 가서 물을 아주 쫄쫄쫄쫄쫄 흐르게 아주 얇게 조절하면 되죠. 아주 쫄쫄쫄쫄 흐르게 한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거 머리에 막 비벼갖고 그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요. 진짜예요. 되게 잘 휘어요. 지금 겨울이라. 정전기가 잘 생기잖아. 마찰 전기가 잘 생기잖아. 그래서 물줄기가 진짜 이렇게 휩니다. 에? 아니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서 비비면서 정전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플라스틱이 플러스 전화 띠냐 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면서 이렇게 물에다가 갖다 대면 물 분자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띠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가까이 했으니까 얘가 좋아하겠죠. 이쪽이 좋아하니까 물 분자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 움직이면서 걔네들이 방향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틀어지면서 더 가까이 붙고 싶어서 어떻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물이 쪼르르르 흐르던 걸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플라스틱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마찰을 시켜야겠죠. 그럼 물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고. 눈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친구들을 봤을 때 얘네들 입장에서 이 친구들 주변에서 여기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얘네들 주위를 붙으려고 이쪽은 얘네들 주위를 붙으려고 했는데 얘네를 하나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H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주변에는 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물 분자가 붙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붙냐면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물 분자가 쫙 붙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Cl-다라고 쳤을 때 요 주변에는 쭉쭉쭉쭉쭉 물 분자가 쭉 붙게 되는데 얘네들 어떻게 붙어버렸냐면 요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 가셨어? 근데 더 많은 물 분자가 얘네들 사이로 붙고 싶어. 붙고 싶으니까 여기 이렇게 틈사로 쭉쭉쭉쭉쭉 들어오면서 결국 이렇게 끊어내 버리는 거야. 끊어내면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준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이온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 가셨어? 이온화해서 뭐를 내놓는 물질이다?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자? 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산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산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H 플러스를 스스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뭐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이런 애들을 우리는 산이다라고 할 거야. 이게 모든 산의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런 대표적인 산의 예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지금 좀 전에 했던 HCl 요 친구 염산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염산. 이제부터 외웁시다. 염산. 얘 뭐라고? 염산. 얘가 기체 상태로 있으면 그냥 염화수소고요. 이게 물에 녹아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염산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용액 상태다라고 할 거 AQ라고 해서 이렇게 AQ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요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 수용액 상태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했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HNO3 이거 뭐라고 할까요? 질산. 뭐라고? 얘 질산 이온이잖아. 질산. 요거 합쳐서 질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질산 이온이고 질산. 그 다음에 H2SO4 얘 뭘까요? 황산. 뭐라고? 황산. 됐나요? 황산. 염산, 질산, 황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H2CO3 얘는 뭘까요? 탄산 이렇게 되는 거야. 탄산. 뭐라고요? 탄산. 이런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 좀 교육을 해두셔야 돼요. 또 하나 쓴다면 CH3COOH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뭘까요? 아세트산. 뭐라고? 아세트산. 근데 염산, 질산, 황산, 탄산, 아세트산 다 뒤에 이름이 뭐가 붙었어? 산. 이해가셨어요? 근데 H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산은 아니야. 수용액 상태에서 녹아갖고 H 플러스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이온화 시켜서 물에 녹아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H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H 플러스가 지금 몇 개야? 2개야. 이렇게 2개 나와야 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2개의 H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나오고 나머지를 써준다면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를 써준다면 얘는 NO3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를 써주면 SO4 2 마이너스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주면 CO3 2 마이너스, 나머지를 써주면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모두가 요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야? 산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산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좀 구분해 둘 거는 요렇게 세 개랑 요렇게 세 개는 좀 구분을 해 둡시다. 요 위에 세 개, 염산, 질산, 황산 같은 경우는 요 세 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강한 애들이야. 강산. 그럼 얘네들은 뭐라 할까? 걔네보다는 약해. 그래서 뭐라 그래? 약산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에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은 요거를 또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쵸? 자, 근데 정의에 입각하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H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H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럼 얘네들은 왜 강산이고 얘네들은 왜 약산이냐면 예를 들어줄게. 여기 보세요. HCl이 총 100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몇 개가 있었다고? 100개가 있는데 얘를 물에다가 넣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거의 대부분 100개의 H 플러스와 100개의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런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 CH3COOH 얘네들이 100개가 있었다라고 친다면 얘는 보통 H 플러스 1개랑 CH3COOH H가 왜 들어가? CO 마이너스 1개씩 나오고 나머지 99개 같은 경우는 그냥 CH3COOH로 이렇게 묶어 있어요. 차이점이 구분이 돼요? 얘는 강산인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이온화가 돼요. 근데 얘는 거의 대부분이 이온화가 돼요, 안 돼요? 아주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죠. 그래도 H 플러스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산은 맞아. 오케이? 얘도 H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뭐는 맞아. 산은 맞아. 산은 맞는데 둘 다 산은 맞는데 얘는 이온화가 겁나 잘 돼. 그래서 똑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겁나 많은 H 플러스가 나와. 그래서 강산이라고 하는 거고 조금밖에 안 나와. 약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예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강산, 약산 구분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 때문에 모든 산들은 무슨 점이 나타나?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점이 나타난다고요? 공통점. 자, 그럼 책 봅시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자, 동그라미 2번에 산성.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산성. 산의 성질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은 당연히 수소 이온 때문이다. 당연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점. 뭐라고요? 신맛이 난대요. 무슨 맛이 난다고? 신맛. 여러분들 뭐 먹었는데 신맛이 난다. 아, 그럼 걔는 산이구나.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염산 같은 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입천장 다 녹아버려? 그럼 안 돼. 그래, 얘가 참 산인지 아닌지 내가 구분해 봐야겠지? 다 먹으면 안 돼. 알겠죠? 두 번째,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왜? 이온화가 된다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얘는 무슨 극을 좋아하겠어? 마이너스 극 좋아하겠죠? 얘는 무슨 극을 좋아할까? 플러스 극을 좋아하겠죠? 애가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동을 하니까 전하의 흐름이 생겨. 전하의 흐름은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전류.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금속과 반응해갖고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라고 나왔어요. 누구하고 반응해서? 금속과 반응해갖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라고 나와있죠. 얘들아, 금속 거기 반응식 써볼게. Mg 더하기 EHCl 화살표 MgCl2 더하기 H2.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봐봐. 봐라. 산화수 얼마? 0. 호돈소 물질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 산화수 얼마? 1. 얘는 마 1. 이렇게 되겠죠? 산화수 써보세요. 얘 얼마? 플러스 2. 얘는 마 1. 얘는 0. 그럼 얘가 지금 증가했고 요 친구가 아니라 요 친구 이렇게 지금 감소한 상황이 나타난 거죠.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하는 반응이죠. 맞아 안 맞아? 아, 마그네슘이 칼카나마 네 번째잖아. 네 번째인데 H는 저 뒤에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산화가 되려고. 얘보다 더 가능성이 더 강하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 거야?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모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 발생할까? 아니겠죠. 경향성 얘기했잖아.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급. 얘보다 여기 있는 애들만 수소기체가 발생하겠죠. 뒤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만났을 때는 수소기체 발생할 거야? 안 발생할 거야? 안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연결되는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
그 다음에 탄산칼슘 등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누구하고 발생해서? 탄산칼슘. 탄산칼슘의 대표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냐면 달걀 껍데기. 무슨 껍데기? 달걀 껍데기.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저기 바닷가 가면 이거 구이 많이 먹죠? 조개. 그렇죠. 조개 껍데기. 오케이? 그 다음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사는 산호. 산호 알죠? 걔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홍합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고 전복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고 그 껍데기 같은 거 갖고 있는 애들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치아도 마찬가지로 무슨 성분이 되어 있어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요거는 이제 보드마카인데 분필이죠, 분필. 분필도 주성분이 뭐예요? 탄산칼슘이에요. 응. 알겠습니까? 그러면 탄산칼슘이 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한대요? 이산화탄소 발생한대요. 무슨 발생한다고? 이산화탄소 발생한대요. 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음식물을 먹죠? 그죠? 음식물을 먹고 근데 양치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음식물이 이빨 사이에 뭐 할까요? 끼겠죠? 그쵸? 근데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를 하면서 산성물질이 돼요. 응? 산성물질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빨이 무슨 성분이 되어 있다고? 탄산칼슘이 되어 있다 그랬지? 그럼 산성하고 탄산칼슘 만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빨이 어떻게 될까? 부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양치하죠? 양치할 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치약 성분에? 염기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성의 성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런 거하고도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붉게 변화시킨다.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6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6가지. 5분 드릴게요. 5분 있다가 5명 전원 모두 일어나서 요거 얘기할 겁니다. 몇 분 있다가? 5분 있다가 5분 드릴 테니까 이따가 5분 드릴게요. 자, 227쪽에 상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칠판으로 설명할 테니까 쭈쭈쭈. 여기다 뭘 갖다 냈냐면 거기 지금 5번째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나왔어?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놔요. 됐나요? 놓고요. 얘를 미리 적셔 놓습니다. 뭘로 적셔 놓느냐? 얘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미리 적셔놔. 자, 여기다 이렇게 적셔 놓는 이유는 뭐냐면 나 여기다가 플러스 극 연결할 거고요. 이쪽에다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을 할 거거든. 연결을 할 건데 얘는 종이잖아. 종이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안 흐르는데 질산칼륨 수용액을 여기다 적셔버리면 이 친구가 질산칼륨이니까 KNO3 이렇게 되거든요. 수용액이니까 이온화가 돼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할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 친구는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할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하의 흐름이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산칼륨으로 적시는 이유는 이 친구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내야겠다 해갖고 얘로 적시는 거야. 질산칼륨 왜 쓰는지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부분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 HCl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액 상태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그럼 H 플러스는 누구 좋아해? 마이너스 극 좋아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네. 그럼 여기서 K 플러스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플러스 극 이용하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겠네. 그럼 거기서 여기에 있는 NO3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동하겠네. 그치? 근데 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H 플러스가 누구하고 만났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하고 만났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산하고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대?
붉은색으로 변한대지?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딱 만난 상태에서 여기는 무슨 색으로 변할까? 붉은색으로 변해버리겠지? 그리고 전극을 연결하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붉은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실험 이해가요? 주원이 졸려요? 조금 졸려요? 그래 자면 안 돼. 자, 이거 이해 갔어? 재준아, 이거 이해 갔어?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문제 잘 나와요. 얘 왜 적셔요? 이런 거 잘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특히 이런 거나 얘만 이동해요 이렇게 나온다고. 얘만 이동했어? 다른 애들도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었던 거야. 그쵸?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누구의 특징이야? 산의 특징이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알겠습니까?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이온이라고 하면 될까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이온이라고 하면 된다고? 수산화 이온. 다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어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건 산이고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어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염기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 친구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는 다 염기라고 할 거야. 그럼 염기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애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 NaOH가 대표적이고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뭐 KOH도 마찬가지로 염기의 대표적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CaOH2라는 애도 있고요. 오케이. 지금 책에 3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3가지만 기억을 해두자고. 자, 3가지만 기억을 해둘 건데, 자, 얘 이온화시키고, 얘도 이온화시키고, 얘도 이온화시키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나와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나와요. Ca2 플러스와 2개의 OH 마이너스 나와. 얘네들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OH를 가지고 있으면 다 염기인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C2개 H5OH 에탄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에탄올. 어제 민선이 그거 한 거. 그거 에탄올. 한 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저께 한 거. 그저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따가 할 거? 아니에요. 되게 숨 줄는다. 자, 에탄올 알죠? 술 주성분 또는 CH3OH. 자, 이 친구는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는 메탄올이라고 해요. 자, 얘도 OH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얘도 OH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OH가 있어. 얘네들도 지금 OH가 있으면서 염기가 됐잖아. 얘네들은 염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염기가 아니야. 이유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헷갈리도록 딱 OH가 눈에 딱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니까 얘네들은 염기가 안 된다는 거 좀 확실하게 좀 외워둬야 될까 안 외워둬야 될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에탄올 C2H5OH라고 하고요. 메탄올 CH3OH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술의 주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저기 어디 건물 들어갈 때 이렇게 손 소독하죠? 그거 주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사 맞을 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발라주면서 툭툭툭 때릴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시원한 거 느껴지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좀 위험해요. 얘는 조금만 마시게 되면 눈을 멀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치명상이 돼갖고 사망에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똑같이 알코올의 종류인데요. 이 친구는 치하고요. 이 친구는 눈이 멀어요.
그럼 이거 먹으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왜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한참 난리 났었잖아.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손소독해야 된다, 뭐 손소독제 사야 된다 해갖고 막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그때 이거 구입 못해갖고 이거 구입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물하고 섞어갖고 막 주변에다가 이렇게 소독해야 한다고 이렇게 확 뿌리고 그랬다고. 그거 사람들이 마셔 안 마셔? 마시면 큰일 나요. 죽었어요? 당연히 죽지는 않았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을 뻔했죠. 오케이? 그리고 또 국가별로 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막 금주령을 내리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금주령을 많이 내렸었죠. 조선시대 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금주령 내렸던 사람이 왕이 누구예요?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 영조 때 난리 났었단 말이야. 사도세자도 술 취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오해로 인해 갖고 뭐 술 빚었니 어쨌니 그렇게 갖고 그 사람 뭐 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주령이 내렸었어. 약간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미국에서 외국 사람들 술을 뭐 많이 마셔요? 독일, 뭐 미국 이 사람들 뭐 많이 마셔요? 맥주 많이 마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맥주의 본고장이라고 할 만한 데가 독일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미국으로 맥주를 갖고 간 거지. 갖고 그렇게 됐어. 근데 맥주도 마찬가지로 뭐로 만들어요? 술은 맥주잖아. 맥주 하면 생각나는 곡물 두 글자 보리.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보리도 먹을 건데 먹을 양분을 술로 만들면은 별로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죠. 영조 때도 마찬가지로 금주령을 내렸던 게 그거예요. 쌀로 마찬가지로 술을 만들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을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 배고파 죽겠는데, 쌀 한 톨도 없어갖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지? 저쪽에 이제 부자 있는 애들은 그 쌀로 뭘 만들고 처 있고 있어. 술을 빚고 맞고 있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렸었어요. 금주령 내리니까 사람들이 몰래 그래도 마셔 안 마셔? 마시지. 마시는데 돈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구해갖고 마셨어 이걸로.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에이 비슷한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대. 눈 보여.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OH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갖고 얘는 염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포인트로 확실하게 두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 외에도 뭐 수산화 뭐 많아요. 암모니아도 대표적으로. NH3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염기인데요. 쌤, NH3는 OH가 없는데요? 어떻게 염기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산염기 정의에 부합 안 되는 애들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생긴다 그랬었죠. 그 대표적인 게 이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요. 물과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NH4OH와 뭐하니? 그치. NH4 플러스와 OH가 되면서 이 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예외도 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친구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염기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이 친구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자, 요 세 개는 강염기에 속하고요. 요 친구만 약염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염기, 약염기를 비교를 한다라고 친다면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그다음에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강염기, 암모니아만 약염기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뭐래요? 써. 두 번째는요? 수용에서 전류가 흐른다. 요건 산하고 특징이 똑같네요. 세 번째는요? 금속하고 반응한대 안 한대? 안 한대. 탄산칼슘하고 반응한대 안 한대? 안 한대. 대신에 네 번째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손으로 만지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된대요? 미끈미끈 거린대요. 아까 유민이가 비누의 성분이 뭐라 그랬지? 염기성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비누 만지면 우리 미끈미끈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단백질의 일부가 어떻게 돼서 그래? 녹아서 그런 거야. 녹아서. 오케이? 여러분들 저기 세면대나 또는 변기
또는 또 욕조 요런 데 가끔씩 막힐 때 있잖아. 그 왜 막혀? 머리카락 끼워. 그래 니네 머리카락 때문에. 또는 니네 가끔씩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러면 가래 생기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거 거기다 이렇게 확 뱉으면 가래 성분,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걔네들이 이제 제대로 못 들어가게 어떻게? 막혀버리는 거야. 오케이? 막혀버릴 때 뭘 뿌리면? 산성물질을 뿌려도 녹아요. 염기성 물질을 뿌려도 녹아요. 머리카락도 단백질 성분이 돼 있잖아. 그럼 머리카락 비누. 응. 그러면 산성물질을 안 넣고 왜 염기성 물질을 넣을까? 산성물질은 금속을 분해시키잖아. 그럼 그 배관 자체도 어떻게 될까? 같이 녹겠지. 같이 녹으니까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죠. 그럼 아래층이 자꾸 물이 새. 뭐 그런 거 될 수 있는 거지, 그제?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다이소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뭐 세척기 뭐 이렇게 뭐 뻥 뚫어 뭐 이런 액체들 그런 애들이 다 주성분이 뭐다? 염기성 물질이다. 단백질 녹인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저기 비누로 감아봤어요? 어우. 안 감아봤죠? 한번 감아보세요. 네. 우후. 어우. 개털돼요. 빛이 안 넘겨져요. 그 정도예요? 예? 여기 겉에 있는 단백질 성분들이 일부가 녹아버린단 말이야. 비누로 감으면. 그래서 굉장히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지면서 지네끼리 이렇게 엉켜버려요. 남자는 머리 짧으니까 한번 감아보세요. 예, 해봤어요? 어때요? 예, 예, 그래요. 예. 어우, 쉐쉐요. 민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 강아지 털 비누로 씻겨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개털? 지털아이라고 아주 그냥. 아니에요. 너 그거 강아지 학대야? 강아지용 비누요. 아, 강아지용 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식초 방울, 식초 한 방울을 물에 탄 걸로 헹구면 좀 나아져요. 그냥 샴푸 깔을게요. 왜냐면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 그랬잖아. 식초는 산성 물질이잖아. 그러면서 중화가 돼요. 아, 왜? 얘는 H 플러스고 얘는 OH 마이너스잖아. 그럼 둘이 만나서 뭐 되겠어? 물 되겠죠, 물. 그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는 물이 되니까. 얘는도 물로 씻잖아. 그 물은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겠죠. 안 주니까 괜찮아져. 진짜요? 괜찮아져요. 비누로 감아면 손가락 이렇게 들어갔고, 안 빠지네? 와. 개털 막 되게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이 돼요. 개푸석. 개푸석푸석한 머리인데 그거를 식초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 물에다가 이렇게 헹구면은 다시 또. 에이. 지금 나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개털이지 않아요? 좀 나아져요. 그냥 샴푸로 감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샴푸 다 떨어져라.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변화시켜요? 푸른색으로 변화시키고요. 페노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으로 변한대요?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럼 요건 좀 차이점이 있네요. 그죠? 산일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는데 염길 때는 반대고요. 그죠? 산일 때는 페노프탈린 용액하고 반응을 안 했었는데 염길 때는 페노프탈린 용액하고 반응해갖고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붉은색으로 변했네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염계 특징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228쪽에 보시면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이라고 나와 있지요. 똑같은 실험에 아까 여기다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미리 뭐에다가 적혀놨어? 질삭함유 수용액에다 적셔놨죠?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라 무슨 색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놨어요. 됐나요? 그리고 염기성 물질을 거기다 떨어뜨렸죠? 그러면 이온들은 다 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야. 그지? 단 OH-가 바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변화시켜요?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니까 OH-는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양극을 좋아하겠죠? 그럼 플러스 극이 점점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를?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30쪽쯤 필게요. 지시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약? 지시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시약이 뭐냐면 얘가 산이야 얘가 염기야 이런 거 확인해 주는 게 지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시약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트머스 종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놀프 탈
레인 용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틸 오렌지 용액, 또 하나는 BTB 용액. 이렇게 네 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성이냐 또는 중성이냐 또는 염기성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는 무슨 색에서? 푸른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바뀔 거고요.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이었던 애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푸른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기억해두면 되겠네. 하나 기억해두고 걔는 반대예요.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 빨간색을 띱니다. 무무빨. 뭐라고? 무무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 페노프탈레인 무무빨. 됐죠? 그 다음에 메티오렌지는 노노예요. 노노. 아, 빨간색 싫어. 노노. 노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메티오렌지는 뭐라고? 노노. 뭐라고? 노노. 메틸오렌지가 뭔데요? 지시하게 용액의 이름이에요. 메틸 오렌지라는 용액이 있어요. 그 용액이 산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중성이나 염기성에서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해요?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색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트의 용액은 노초파예요. 노초파. 뭐라고? 노초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름 외울 때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뭐 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푸, 불, 산, 무, 빨, 주, 노, 초, 파. 얘는 원래 노란색인데 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 푸불산 리트머스 종이죠.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산성이다 해갖고 푸불산 이렇게 줄여서. 오케이? 그 다음에 무무빨. 얘가 빨. 페노프탈린. 그 다음에 하나 겹쳐서 빨노노. 메티오렌지. 또 하나 겹쳐서 노초파. 그게 뭐? BTB용액. 이런 식으로. 오케이? 푸불산. 산 이름이에요. 푸불산에. 무지개가 몇 개? 2개. 무슨 색이야? 빨리 노초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산에? 푸불산에. 무지개 몇 개야? 2개야. 무무. 무지개 2개. 무지개 색깔 무슨 색이야? 빨리 노초파.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페메, 비 해갖고 순서대로 페메, 비. 됐습니까? 요렇게 지시하게 색깔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뭐요? 여기요. 안 나와요. 보라색을 띠는데요. 그건 거의 나올 리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게 색깔이, 색깔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색깔로 하기 좀 그런데? 그럼 나 정확한 좀 숫자로 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인상써. 숫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pH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pH. 자, 용액 속에 수소 양이온의 농도값을 이용을 해서 무슨 값을 이용을 해서? 농도값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제 좀 보기 편한 정수값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pH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고 써야 되지 않아요? 로고 써야 돼요. 로고 학교 수학에서 배웠죠? 네? 배웠고 안 배웠어요? 안 배웠고? 재진이? 안 배웠어요? 별거 없어요. 자, 이거 봐봐. 10의 제곱이 얼마예요? 100. 그죠? 그러면 로그라는 친구가 밑에다가 10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 이렇게 100을 쓰면 그 값이 2예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10의 제곱이 100이야? 그럼 그 10을 요 밑에다가 넣고요. 오케이? 그 값에 해당되는 걸 요 위에다가 넣으면 그 값이 2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에서 난 요거를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고 싶어. 요것만 표현해도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상용 로그라고 해요. 상용 로그. 밑에 이렇게 밑에 값이 요 밑에 값이 10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상용 로그다라고 표현해주고. 주원아 일어나 있어 잠깐. 주원이 이놈 시키 지금 오늘만 3번 걸렸어. 일어나 있어 빨리. 얼른 일어나. 그러고도 졸아라 아주 그냥 확 그냥. 자, 요런 걸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pH의 농도가 이렇게 H 플러스의 농도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10-1제곱도 있고요. 10-2제곱도 있고요. 10-3제곱도 있고 쭉쭉쭉 가다가 10-7제곱도 있고요. 쭉쭉 가다가 10-14제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그럼 너무 지수값이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개 귀찮죠, 그쵸? 그래서 걔네들을 로그 값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로그 값에 집어넣는데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가 상쇄되고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를 로그 값에다가 이 상용 로그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상용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이니까 1이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하고 없어지지? 그래서 얘를 뭘로 놓을 수 있노? 1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우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 해당되는 게 pH가 1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pH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얘는 pH가 뭐가 될까? 3이 되겠죠. 쭉쭉쭉 가다가 얘는 pH가 얼마가 될까요? 7이 될 거고요. 쭉쭉 가다가 얘는 pH가 얼마가 될까요?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많아? 얘가 많아? 얘가 많은 거죠? 몇 배 차이예요? 10배 차이죠? 그러면 pH 1이다 라고 친 게 산이 강해요? 2가 강해요? 1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원리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선생님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요. 통합과학에서는요. 그냥 기준만 기억해 두면 돼. pH를 우리가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7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7을 우리는 중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뭐로 표현할 거라고? 중성. 7보다 낮으면 우리는 산성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7보다 높으면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염기성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해요.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숫자가 클수록 염기성이 강해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 오케이. 이해 가셨죠? 그렇게 표현한 걸 우리 뭐라고 하자? pH 또는 산성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숫자 보시게 되면 레몬 같은 경우는 pH 2 정도 되는 거고 위액은 pH 2보다 더 낮은 상황이 되는 거고 탄산음료는 pH 한 3 정도 되고 토마토는 pH 4 정도 되고 커피가 pH 5 정도 되고 달걀 노른자 뭐 이렇게 되고 딱 7이 뭐가 돼요? 증류수가 뭐예요? 물이죠. 물. 아무것도 안 섞여져 있는 물. 걔는 pH가 7이고요. 그 다음에 8 달걀 흰자, 9 베이킹소다, 비누 10에서 11 사이고요. 그 다음에 12가 가정용 암모니아수가 되는 거고 13에서 14 사이가 하수구 세정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한 염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다 싸그리 다 녹여버리겠죠. 됐습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줄 때 하나는 뭐? 지시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 pH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231쪽 마지막.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 나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섞어지게 되면 어떤 상태로 바뀔 수 있냐면 H2CO3가 됩니다. 자, 이 친구 뭐예요? 산성이죠? 그쵸? 그럼 요거하고 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은 해양이 산성화가 될 수도 있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해양이 산성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맛이 나죠? 탄산칼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지죠? 조개 껍데기, 산호 껍데기, 홍합 껍데기, 조각 껍데기, 소라 껍데기 이런 애들 다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거하고 연결시켜주는 내용이다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토양도 산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산성비 같은 거 내리고 그러면. 그지? 그래서 거기다가 뭐 뿌려줘요? 비료 또는 염기성 물질을 뿌려주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중화반응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